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백제시대 최대 사찰인 이산 미르사리터에서 출토된 치미 유물이 국립이산박물관에서 공개됐습니다. 치미는 전통 건축물의 지붕 끝에 설치된 장식기와로 수년간의 복원 작업을 통해 당시의 치미 모습이 그대로 재현됐습니다. 높이 143cm의 치미가 원형 그대로 복원돼 당시 미르사지의 웅장함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업무보고 과정에서 김영일 의원이 지혜춘 위원장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의장단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군산시의회 의장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부적절한 행동을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윤리특별위원회 개최는 불투명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1일 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백제시대 최대 사찰로 불리는 익산 미륵사지 터에서 출토된 치미 유물이 오늘 국립익산박물관에서 공개됐습니다. 치미는 전통 건축물의 지붕 끝에 설치된 장식 기와인데요. 수년간에 걸친 복원 작업을 통해 당시의 치미 모습이 그대로 재현됐습니다. 특히 높이 143cm의 치미가 원형 그대로 복원돼 당시 미륵사지의 웅장함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최종호 기자입니다. 백제 최대 사찰로 불리는 이산 미륵사의 동원순방터에서 발굴된 대형 치미. 높이만 143cm에 달합니다. 치미는 전통 건축물에 사용된 장식기와 때문에 새나 물고기 등 다양한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특히 건축물 지붕 끝에 설치되는 만큼 치미의 크기에 따라 당시 건축물의 규모 등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치미에 속하고 치미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그 시대 그 미륵사의 사세가 컸다라고 이런 것들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국립이산박물관이 공개한 미륵사지 치미 유물은 185점. 만들어진 시기는 백제부터 통일신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선 1차로 공개된 것으로 1980년대부터 15년간에 걸쳐 발굴된 치미 유물 900여 점 중 일부입니다. 공개된 유물은 이물질 제거와 접합, 색 맞춤 등 7개 과정을 거쳐 옛 모습이 복원됐습니다. 또 복원 과정에서 밝혀진 중요한 과학적 구조도 드러났습니다. 치미는 작은 구멍을 만든 후 작은 금속 맞대를 꽂아 빛이 반사되도록 하는 거작이 있습니다. 새들이 앉지 못하게 해 지붕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또 거대한 치미를 만들기 위해 테사키 방식이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나무의 나이테와 유사하게 진흙을 여러 겹 쌓은 것으로 당시 제작 과정에서 지켰던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 지문이 발견됐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적으로 그 미륵사지 재발견이라는 중장기 학술 연구 조사 사업을 바탕으로 앞으로 또 이제 지금 현재 보존 처리되어져 있는 치미들을 발굴을 하고 또 그 치미에 대해서 또 전시로 연계하도록 힘쓸 예정입니다. 국립이산박물관은 미륵사지터에서 발굴된 치미 유물을 특별전을 통해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연못터와 회랑터, 배수로 등에서 발굴된 치미 조각은 크기와 모양이 다양합니다. 치미를 구성하는 머리와 허리, 깃 등 다양한 부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미륵사지의 어떤 미래 가치를 발굴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전시와 교육, 조사 연구를 계속 진행을 해 왔습니다. 저희 이번 전시는 그러한 저희의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굴된 이후 수년에 걸쳐 진행된 복원 작업을 거쳐 모습을 드러낸 미륵사지 치미 유물. 미륵사지의 옛 모습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평가됩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중국 국가급 하이테크 기업인 중국의 T그룹이 새만금에 274억 원을 투자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최근 중국 수저우시 소재 T그룹 회장과 면담을 통해 투자 의향서를 제출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투자 의향서에는 T그룹이 오는 2026년까지 새만금 산단에 274억 원을 투자해 전동공구와 의료기기 생산기지를 짓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T그룹은 산하의 11개 자회사와 연구센터를 가지고 있는 중국 국가급 하이테크 기업입니다. 도의회 차원의 신재생 에너지 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될지 주목됩니다. 군산 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은 최근 문승우 도의장을 만나
해상풍력 공급망을 두루 갖춘 군산이 해상풍력 산업의 중심이 되도록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승우 도의장은 특별위원회 구성과 신재생에너지 육성 조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와 정책 지원, 제도 개선을 돕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산시가 교육부의 공모사업에 잇따라 선정됐습니다. 군산시는 교육사업과 관련해 올해 교육발전특구 지정과 성인 문해교육, 평생교육, 장애인 평생교육, 대학 지원 등 교육부 주관 7개 공모사업에 잇따라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되면서 3년 동안 126억 원을 지원받아 교육혁신 공동체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시는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교육도시 기반을 다지고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익산 테마형 농촌 관광 참여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농촌 크리에이 투어 사업으로 테마형 관광 상품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이달 현재 6천여 명이 이용했습니다. 테마형 농촌 관광 상품은 달콤 시원 메론과 시의 만남, 산멍, 바람멍, 시간멍, 느림여행, 편백숲 힐링여행 등 10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을 강화합니다. 이에 따라 법인을 포함해 1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4,122명의 금융재산을 조회하고 압류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들의 지방세 체납액은 390억 7,400만 원에 달합니다. 또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600여 명은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거쳐 압류 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최근 식품진흥원에서 열린 수출 상담회를 통해 국가식품 클러스터 입주 기업들의 계약 성과를 거뒀습니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17일 열린 수출 상담회를 통해 141건의 상담이 이뤄졌고 이 중 7건이 현장에서 수출 계약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금액으로는 192만 달러 규모입니다. 군산시가 내년도 인구정책 신규 사업 발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내년도 신규 인구정책으로 5대 분야 12개 정책을 발굴 추진하는 등 키움 으뜸 가족행복도시 구현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임산부와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 가정을 중심으로 맞춤형 정책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앞서 시는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 대응 담당관 부서 신설과 5대 전략 17개 과제, 92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업무보고 과정에서 동료 의원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의장단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군산시의회 의장단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부적절한 행동을 사과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는데요. 하지만 윤리특별위원회 개최는 불투명합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김영일 의원이 지혜춘 상임위원장의 뺨을 때린 건 지난 18일 낮 12시쯤 집행부의 업무보고가 끝나고 회의장 밖으로 나오던 중 벌어진 일입니다. 김영일 의원이 회의 중 발언권을 제한한 데 불만을 표하며 상임위원장인 지혜춘 의원의 얼굴을 폭행한 겁니다. 지혜춘 위원장은 즉시 민영사상의 책임을 묻고 윤리특위에 회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김영일 의원과 시의회 의장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부적절한 행동을 사과하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윤리강령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겸허히 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책임을 가지고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윤리위원회 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피해 당사자가 김 의원을 경찰에 고소하지 않을 경우 징계 기준이 없어 의회 차원의 징계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다만 윤리특위회부는 결정된 게 없다며 의장단과 회의를 통해 정무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형사고발을 했어요. 그 정도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판결이 나와가지고 지금 그래도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의장단에 윤리특변에 논의를 해서 위원회로 논의를 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상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아직은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습니다. 이런 시의회의 입장에 곱지 않은 시선도 나옵니다. 의원에게 윤리강령을 준수하라고 하는 건 당신이 형사처벌 받았어의 문제가 아니라
의원으로서 품위를 잘 지켜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윤리강령에 품위 유지가 있는데 이건 품위 손상 행위잖아요. 그러면 이거와 마땅한 징계가 필요한 거죠. 이게 뭔가의 결과를 기다리면서 할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을 폭행해 물의를 빚고 있는 군산시의회. 공식 사과는 했지만 윤리특위가 열릴지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검찰이 새만금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해 군산시민발전 전 대표이사에게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 북부지원 형사 12단독은 지난 18일 제3자 뇌물 취득 혐의로 기소된 군산시민발전 전 대표이사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해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정관계 인사들에게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새만금 솔라파워 사업단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A씨 변호인 측은 피고가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일 오전 10시에 선고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용인에서 인수공통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돼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경기도 용인의 야생조류 분변에서 검출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는 사람도 감염될 수 있는 H5N1형으로 분석됐습니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인체 감염 사례가 나오지 않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889건이 발생했고 이 중 463명이 숨져 치명률은 5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자가 익산은 585명, 군산은 562명이나 되지만 경찰 관리 인력은 각각 1명씩에 불과합니다. 한병도 의원이 밝힌 경찰청 자료를 보면 도내에서는 전주 완산구가 749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전주 덕진구, 익산, 군산, 정읍, 완주 순입니다. 특히 익산경찰서와 군산경찰서는 이들을 전담 관리하는 인력이 불과 1명씩입니다. 대조기를 맞아 군산 장자도와 비흥항의 도로에 물이 차올라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주민들에 따르면 어제 오후 4시 반쯤 군산 장자도에서 바닷물이 주차장까지 차올랐다는 신고가 접수됐지만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이날 비흥항에서도 도로까지 물이 차올라 차량 통행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날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오후 4시 반을 기해 군산에 폭풍 해일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익산시가 금연구역 내에서의 흡연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익산시 보건소는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공중이용시설 등의 금연구역이 시설 경계에서 30m까지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8일까지 금연구역 흡연 행위를 단속하며 적발 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합니다. 도내 산부인과 전문의 부족 현상 속에 고령화도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박희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도내 여성 1000명당 산부인과 전문의 수는 전국 평균인 0.24명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또 도내 산부인과 전문의의 평균 연령은 59.6세로 경북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전국 평균은 54.4세입니다. 전국적으로 공영장례제도가 확산되고 있지만 지원 금액은 천차만별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해 지자체마다 공영장례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 금액을 보면 경북 성주군이 495만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반면 강원 영월 25만 원, 천안 30만 원, 익산 40만 원으로 지원 금액 편차는 최대 20배에 육박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주 대한방직 공장부지 개발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인 가운데 시행사 측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란 낙관적 전망을 내놨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전주 대한방직 부지개발 사업과 관련해 시행자 자광에 2,700억 원의 자금을 빌려준 대주단이 대출금을 모두 갚으라고 요구하는 기한이익 상실이 발생했습니다. 대주단은 최장 2달의 협상 가능 시한을 줬으며 자광은 사업 정상화 방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광 측은 대주단과의 협상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전주 종합경기장터에 들어설 전시 컨벤션센터 설계 공모 당선작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전주시는 당선작이 주변 시설과의 연계 방안과 내부 동선 등을 효과적으로 제시했고 옛것을 보존하고 미래를 향한 의지를 담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전시 컨벤션센터 설계와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한 뒤 내년 하반기에 착공해 2018년 완공할 계획입니다. 20일 부안과 고창 해안에서 낚시객들이 잇따라 고립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부안 해양경찰서는 오후 3시 25분쯤 부안 궁항 인근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다 고립된 60대 2명을 구조했고 비슷한 시각 고창 심원면의 강 하구에서도 70대 낚시객을 구조했습니다. 대주입 동안 해경은 지난 17일부터 나흘간 주의보를 발령했는데 강풍까지 더해지며 서해안에는 한때 폭풍 해일특보가 발효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추정호입니다. 외국인 명예통장이 군산시와 외국인 주민들의 가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군산시는 지난 8월 위촉된 제2기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단이 사고가 발생하거나 친선 행사에 적극 나서는 등 가교 역할을 맡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통장단은 지난달 군산 앞바다에서 전복 사고로 인도네시아 선원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가족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도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익산시가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이달 18일 기준 익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대학생과 대학원생이며 휴학생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7년 1월 이후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 중 올해 상반기 6개월간 발생한 이자 전액이 지원됩니다. 한편 지금까지 학자금 이자 지원을 통해 3,132명에게 1억 7,9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군산 하제마을에 600년 된 팽나무를 통해 평화와 생명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전시회가 서울에서 열립니다. 김화순 작가는 다음 달 3일까지 서울 종로구 자하미술관에서 자신의 6번째 개인전을 엽니다. 이번 전시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인 하제마을의 600년 된 팽나무 그림이 평화와 생명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하제마을 팽나무는 최근 천연기념물로 지정됐습니다. 군산시가 환경부의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사업 성과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환경부는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를 실시하고 있는 전국 지자체 30곳을 대상으로 사업 성과를 평가한 결과 이같이 선정했습니다. 군산은 지불제에 참여하는 주민이 지난 2022년 707명에서 이듬해 849명으로 늘고 활동 면적도 같은 기간 9.3% 증가했습니다. 또 철새 도래지에서 관찰되는 멸종 위기 야생생물 개체수는 14% 증가했습니다. 원광보건대와 한국외식업중앙회 전북도지회가 오늘 교류협력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상호 교류하게 됩니다. 또 행사 등 프로젝트에 대한 공동 참여와 산학협력 세미나 등 산학협력 프로그램 운영에 협력하게 됩니다. 이외에 시설 설비 공동 활용과 산업체 취업과 현장 실습 등을 공동 수행합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익산후원회와 주식회사 미첼이 익산시청을 방문해 레노마 넥타이 1000점을 기탁했습니다. 기탁된 물품은 익산시 가족센터와 노인종합복지관을 통해 저소득 다문화 가족, 사회 취약계층, 사회복지시설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군산시 흥남동 행정복지센터는 시민환경을 착한 가게 63호점으로 선정하고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최채호 대표는 꾸준한 나눔을 위해서는 굳건한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며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사회를 돌아보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흐리고 1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15도에서 출발해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익산도 흐리며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해상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